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유영찬 교수님. 경호처 출신이시기도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는데 그런데 오늘 어쨌든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공조본이 치열한 수싸움이 한창인 상황에서 경호처장이 돌연 갑자기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사표까지 냈고요. 네.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많고 조직의 건설을 위해서는 예. 자기가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겠죠. 네. 그리고 또 이 조직이 이 경호처장의 한 사람의 어떤 예. 조직으로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상징적으로 대통령한테 어떤 룰을 범하지 않는다는 예. 그러한 선에서 적절하게 자기가 사직서를 냈지 않느냐. 네. 그러므로 해서 경호처도 좀 더 새로운 어떤 변화의 물결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교수님. 저희가 또 특별하게 모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일단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표를 또 냈고 본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공수처와 경찰이 그리는 그림은 뭐가 되게 됩니까? 기존의 그림은 이제 예. 보통 처장, 차장, 그다음에 예. 본부장 중심으로 이제 지휘 체제를 무력화한 후에 체포영장을 네.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한 뒤에.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처장이 사표를 냈으면은 차장이 대행을 하고 예. 그럼 지휘 체제가 새롭게 구성이 되는 상황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공조본의 계획이 좀 어그러지는 부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정진 처장을 긴급 체포를 해서 예. 하면 48시간 시간을 벌죠. 네. 그 영장이 나오던 안 나오던 그 안에 이제 체포를 집행하면서 일부 지휘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체포영장이 기각이 돼갖고 네. 다시 뭐 귀가든 아니면 대통령이 다시 들어가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음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동시에 체포하려고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네. 지금 공조본의 계획은 완전히 첫 번째는 어그러진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공조본의 계획이 어그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관저랑 또 경호처 분위기를 저희가 짧게 짚어보면은 경호처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예상을? 지금 경호처는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대응을 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조직이 어떻게 하든지 지금 경찰력이 인원이 얼마가 들어오니 안 오니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어떻게 하든지 최종에 있어서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경호처는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을 모신다는 분명히 그 일념하에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든지 이 조직에 있어서 대통령이 출두를 안 하신다고 한다면 지켜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 경우에 모든 조직원들은 그러한 데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는 하나의 변함이 없고 그러나 또 더 많은 인원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대기를 시켰기 때문에 이 내부에 지금 시설이 조금 어렵더라도 네. 조금 잠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이라도 24시간 대기 체제를 지금 강구하고 예. 있다는 거죠. 잠도 안 자고. 그럼요. 예. 그런데 이렇게 철통 경호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며칠 전에 대통령이 저희가 영상으로도 포착이 됐는데 이 관저 철문에 나와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상한 좀 가방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포착이 됐는데 그 사람의 정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보시기에 누구로 좀 파악되시고 아니요, 저게 뭔 그건 뭐 가방이에요? 경호 예. 요원이고 근접 예. 경호 요원인데요. 그거를 지금 야당의 몇몇 의원들이 그 알지를 못하면 경호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면서 그러는데 아, 그래요? 그 예. 가방은 뭐 이렇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네. 지금까지 역대 화면들을 다 정리해 보면 비슷한 가방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폭발물이라든지 어떤 그 외부의 세력이 투척한다든지 이럴 때 예. 방어하는 어떤 방어 장비지 예. 그걸 너무 가대해서 간다든지 그걸 다른 방향으로 예. 지금
영상에 화면에 나오네요. 나오는 예. 저러한 저렇게 수동적인 것도 있지만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네. 무산식으로 펼쳐지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그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너무 가대 해석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저는 뭐 저기서 총 나오는 거 아니냐 맞아.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총기 가방은 또 있습니다. 자동화 총기 가방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비슷한 가방인데 그건 또 다른 종류죠. 예. 그거는 두 가지를 해석하는데 지금 저기서 본 거는 예. 아무리 봐도 내가 분석한 바에는 방호 장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총기는 네. 안쪽으로 돼 있기 네. 때문에요. 저렇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호처가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을 현재 좀 어떻게 보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경호처가 구체적으로요. 그건 뭐 지금 현재에 계시는 장소 그대로 지금 운영하는 거고 건적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행해서 예. 지키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외곽에는 외곽에 또 있는 그러한 우리 명칭으로는 선발 경호팀들이 계속 운영을 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교대나 뭐 4교대 예. 저 인원의 그 수축성에 따라서 플렉시블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호처가 어떤 곳이고 또 대통령 신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키워드가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키워드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온몸으로 막아라라는 말이 있네요. 이게 대통령 경호는 죽어야 산다 이런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예. 나온 거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호실에서 일하시던 분이 나중에 이제 책을 내셨는데요. 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를 죽여야 국가 원수를 살릴 수 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출근하실 때마다 머리도 곱게 빗으시고 항상 네. 목욕을 단정히 하시고 그랬던 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오늘 혹시나 내 시신이 수습될 때 예. 조금 더 단정한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호원이라는 그 임무 자체가 네. 어느 정도로 조금 뭐랄까 좀 우리 듣는 이들에게 좀 숙연해지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좀 더 추가하면은요. 대통령 경호실은 가족들한테 출근할 때 단연 오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갑니다. 뭐 이런 식의 인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제 같은 경우는 손톱이나 발톱을 깎을 때는 예. 또 머리카락을 깎을 때는 일부를 꼭 보관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요 폭발물이나 이렇게 할 때 내가 내 시신조차도 모자랄 텐데 그거라도 대신을 묻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각오로서 하기 때문에 네. 항상 제 같은 경우에는 꼭 그걸 보관했었어요. 예. 물론 뭐 다른 경호 요원들도 또 내 부하 요원들도 그렇게 하긴 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적성의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겠지만도 그 레이건 대통령 때 네. 워싱턴 호텔에서 나오면서 힌클리에 당했을 때 경호관이 몸을 완전히 벌려가지고 네. 대신 총을 맞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함으로써 레이건이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호에 했을 때 이제 피경호이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경호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레이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경호관이 몸으로 가지고 완전히 맞아서 대신에 총을 맞아 죽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경호에 대한 어떤 관념을 다시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예. 것처럼 매일 죽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직생에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직생의 각오라는 말까지 해주셨는데 그런데 폭탄이 만약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 이거를 또 온몸으로 막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폭발물 보호 장비를 쓴다든지 할 때도 아주 예. 가능하지만도 지금 사진에 나왔다시 내가 여기서 시범을 좀 보이면 좋겠구만 네. 온몸을 가지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리얼한 그런 장면이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연습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감정이나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예.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만이 그러한 사적성의 그러한 각오가 바로 예. 나오는 거지. 내가 내가 저걸 할까 하지 말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건 나올 수가 없는 일이죠. 움찔움찔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면은 정말 예민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어요. 예. 매일 예민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경호실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예. 뭐 이런 방송 표현이 이상하지만 설사가 멈추더라니까요. 네. 그 표현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경호를 하신다. 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신 건데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는 경호 때문에 대통령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은 예전에 그 우리가 좀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요. 국민학교 때를 돌이켜 보면은 TV에서 그 대통령 경호 시범을 이렇게 보여주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멈췄는데요.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이걸 꾸준히 매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그 시범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했더니 대통령께서 이게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서 눈물을 네. 또 흘리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정에 없던 인사말을 하시면서 네.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직무에 임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렇군요. 그 네. 경호 시범은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시고 한 달 내에 꼭 보여드립니다. 예. 지금 저게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네. 그러니까 대신 죽는 거를 모든 현장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죠. 내 대신 살아있는 사람이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다는 사람이 네. 누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좀 감정이 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렸다는 예. 비하가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저 그런 이 부분이 궁금해요. 아까 경호하다가 배가 아픈 것도 멈출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0년간 어쨌든 대통령 경호를 해오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막아보신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그렇죠. 기억나는 게 뭐죠? 교황 바오로 2세 때 이제 그 옛날 중앙극장이죠. 네. 중앙극장 옛날 위에는 고가가 있었는데 그 밑으로 네. 이제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명동성당 쪽으로 갑니다. 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총을 겨누는 거예요. 네. 차량 쪽으로. 갑자기요? 그래서 예. 내가 근접 경호 때인데 아주 그 좀 낮은 계급일 때죠. 예. 그 이제 차는 빨리 탈출해서 명동성당 쪽으로 가고 저는 그 총을 겨누는 친구한테 막아선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는데 그것이 장난감 권총인 거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인계하고 나는 합류했는데 예. 명지대 학생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게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뭐 나중에는 방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건 순간적인 어떤 바로 나오는 그런 동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당시 엄청 긴장하셨겠어요. 긴장이라는 것보다 예. 바로 그렇게 나가는 바로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군요. 본능적이죠. 예. 그럼 다음 한번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비밀스럽게 막아라이네요. 대통령 외부 행사를 가면 사실 경호관들을 볼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호관인지 아닌지 좀 파악하기 어려울 때들이 있잖아요. 저도 취재를 나가면 좀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데 사진이 하나 또 준비가 됐다고 해요. 네, 사진 띄워주실까요? 네, 보면은 저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시구를 했던 모습인데 여기 사진 속에도 경호원이 있다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할. 그렇죠. 아마 상상도 못할. 네, 여기에서 제가 퀴즈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자, 대통령 퀴즈 보여주세요. 대통령 네. 시구할 때 경호원은 땡땡으로 위장한다. 땡땡으로 위장한다. 네, 사진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경호원 누구였을까요? 아까 인형 탈 쓴 사람 아닐까? 인형으로 위장한다. 인형으로 위장한다. 예. 선수로 위장한다. 선수로 위장한다. 좋습니다. 정답은요? 예, 심판입니다. 심판이요? 네, 심판으로 위장해 있던 거죠. 어떤 얘기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봐서 진짜 경호원인지를 모르는 예. 형태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 보이시는,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인형탈 같은 경우에는 눈에 예. 더 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심판은 사람들이 크게 신경 안 쓰니까 네, 심판으로 뒤에 이렇게 그리고 서 이제 있던 인형 거죠.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그 위기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힘드는 거죠. 네. 탈을 벗어야 돼요. 네, 그렇죠. 총을 꺼낸다든지 뭐 이런 동작이 안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바로 총을 꺼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네.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외야수라든지 뭐 이런 쪽에 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처를 나갈 수 있는 거죠.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말고요. 그럼 다른 대통령들 당시 경호 비화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무현 뭐 예. 역대 대통령 때 다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도 예. 그거를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노출이 되고 알려졌다면 그건 경우가 아닌 거죠. 예. 그럴 때는 그래서 간중석이도 있고 가장 가까운 이 뒤에 이런 그 비밀스러운 장소 덕아우에 된다 이런 쪽에도 경호관이 숨어서 그래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저때 저희 야구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때도 경호가 숨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시죠. 네. 네. 저기 아마 프로야구 네. 개막식 날일 겁니다. 네. 그죠? 프로야구 그렇습니다. 시즌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저기.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다른 또 대통령이 있을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는 어때요? 김영삼 예. 대통령께는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게 조깅이 많겠죠. 네. 조깅할 때 이제 그러한 그 외부에 나가서 조깅하실 때도 즉각 그 외부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한다든지 지금 저런 사진들 저런 조깅 사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경내이기 때문에 청와대 경내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장소이고 예. 외국을 간다든지 어디든지 할 때 좀 비밀스럽게 경호관들이 위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렇게 은밀하게 막아야 되는 게 또 경호처의 임무다라는 건데 다음 키워드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경호 실패를 막아라 이런 거네요. 우리나라에 경호를 실패했던 사례가 있나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예. 두 번 있었죠. 아시다시피 74년도 8월에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이라고 예. 보통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제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지금 74년 8월 15일 날 국립중앙극장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예. 당시에 이제 경축사를 하던 중에 대통령께서 많이 아시는 뭐 문세광에 의해서 예. 홍탄이 날아들었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연단위로 숨으셨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흉탄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그때 많이 아시는 것처럼 예. 보통 피스톨박이라고 하는 박정규 실장이 그 뛰어나오면서 이제 예. 총을 쏘는 장면이 많이 보셨을 그쵸, 겁니다. 그 상황이 조금 잘못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그 부분 저 지금 나오는 저 장면입니다. 예, 예. 저기 지금 나오는 아, 장면입니다. 저게 올바른 경호 매뉴얼이 아니었다 이런 건가요? 예.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 문세강이 저 행사장에 내부에 들어올 수 있다는 자체가 벌써 문제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금속 탐지기가 없을 때입니다. 네. 70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일본말을 하고 그 당시 이제 외곽에서 이제 그러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수기 검색을 했는데 네. 일본말을 하고 하니까 왜 또 대사를 일본 대사를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막 그냥 좀 예우를 해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잠시 기다리라 하고 있는 사이에 이 문세강이 내부로 들어가 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 왼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방금 비밀스러운 그런 경찰들 자리에도 다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문세강이 5열까지 이동하는 그 순간까지도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도 막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문세강이 자기가 당해가지고 자기가 대퇴부에다가 자기 한 발을 또 쏘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 순간까지도 누구도 막지 못하고 마지막 3열에 있는 경찰 경호관이 막았다. 예. 그런 아주 실패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는 아주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었고 예. 그 뒤로 경호 인력의 운영이라든지 금속 탐지기라든지 경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네.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웅산 테러를 많이 예. 날릴 겁니다. 예. 아주 심각한 아웅산 예. 테러 사건도 사실은 실패일 수 있죠. 예. 그 아웅산 테러 케이스까지 어쨌든 경호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어떤 실패로 좀 보세요? 네, 아웅산 사건은 외국에 가도 직접 우리가 모든 것을 점검을 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근데 버마 측의 경호관들이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의 국가 지도자의 그 천정을 어떻게 검색을 하겠냐. 예. 그렇게 해서 너가 책임지겠냐 하니까 책임지겠다 하는 그냥 익스큐즈로 넘어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개발한 검색 장비가 뭐냐면은 우리가 내시경처럼 로봇을 통해서 네. 천정에 구멍만 있으면 집어 이어가지고 밑에서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네. 전체를 확인하는 그러한 장비도 이제 개발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가지고 외국 가서 경호를 하면은 외국 경호팀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그래요? 잘 해줍니다. 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예. 저 영상에서 좀 이렇게 피 흘리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전체 그 장면 풀 영상을 보면은 아주 심각한 영상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경호처 생각을 하면은 물론 영광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중에서 사실 국민 뇌리에 사실 가장 각인된 사람을 얘기를 하자면은 차지철 경호실장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 그 경호실이라는 게 결국에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예. 결국에는 권력이 약간 좀 몰리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경호실장을 맡게 되면 대통령이랑 붙어 있어서 혹시나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차지철 경호실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하가 곧 국가다라는 저런 문구를 자신의 방에다가 걸어두고 예. 최선을 다해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 경호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경호를 넘어서 약간 아나무인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대했고요. 결국엔 또 이런저런 뭐 권력 욕심 같은 게 있었는지 결국엔 굉장히 캄캄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 과잉 충성 논란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예. 퀴즈 가보겠습니다. 장세동 전두환 심기 경호 위에 같은 땡땡 썼다. 같은 땡땡 썼다. 네. 같은 방을 썼다? 아닌가요?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 같은 네. 뭘 썼? 샴푸를 썼다? 아닌가요?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정답입니다. 정답 향수. 향수요. 네, 향수입니다. 장세동이라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 심기경호라는 이 신조어를 만든 사람인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심기경호라는 게 뭐냐면은 네. 그냥 그분의 이 그 육체의 그 안위보다 네.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이 경호를 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두환의 이 심기 경호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은 같은 향수를 써서 예. 대통령 곁에 갔을 때 내 냄새가 대통령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네. 이런 그 경호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기경호가 그때부터 나온 말이었군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잘못된 인식들이 많은데요. 예. 방금 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깊은 신앙인입니다. 아, 신앙인이고 밤에 그 이제 청와대 경호실에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각하 지침 들어가셨습니다 하면은 자기도 이제 양말을 벗고 예. 침실에 들어갈 그럴 정도였는데 너무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예. 이제 신기경호도 약간의 용어가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예. 경호관이 좀 더 안전하고 경호관이 조금 더 추운 모습을 안 보여야 대통령이 신기도 편하다. 뭐 이런 건데 조금은 바뀐 용어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거죠. 자, 교수님께 짧게 여쭤보면은 다시 우리 경호처, 지금의 경호처 얘기로 돌아오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대통령 경호처를 그대로 둬야 되냐,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다른 곳에 좀 편제를 바꿔서 운영해야 되나, 다른 나라 사례들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특히 미국 사례를 볼 수 있으면 우리가 SS라고 하는 비밀 예. 경호국 시크릿 서비스인데 원래는 이게 재무부 소속이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시작될 때부터 1906년부터. 근데 실제로 그거는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각 쪽으로 넘어가서 하는 경우. 왜냐하면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인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구 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비난을 받는 게 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논란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깊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대통령 시구할 때 경호원은 땡땡으로 위장한다. 퀴즈를 내주신 평론가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못 얘기하면 맞춰주시나요? 네. 앞으로 저걸로 위장 그래요?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많이 그러면, 바꾸죠. 또. 예. 그러면 기밀이니까 네. 말씀을 안 하신 걸로 하고 저희가 정답이 맞춘 걸로 해서 지식 배터리 다시 또 80에서 100% 완충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저희가 또 마무리하기 전에 속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속보를 짧게 짚어드릴까요? 예. 최상목 대행이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